지금 이 상황에서 강효상 의원 건이 지금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관 직원, 그러니까 외교관의 그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는데 뭐 그 오랫동안 만나서 알던 사이도 아니라고 해요. 그 외교관에 따르면 어쨌든 그 외교관을 통해서 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기자회견 통해서 다 공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익이나 네. 국가 이익이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말 판별력 없는 사람의 네. 참 철없는 그 한건주의다, 한탕주의. 그러니까 그 양반도 지금 뭐 정치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거기다가 조선이죠. 예. 저 아마 뭐 언론사 네. 그저 출신이죠. 출신인가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저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공직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우연히 알았다 할지라도 절대 발설 안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엄중한 사실을 네. 함부로 알릴 생각은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 자기 사적 인연이 있는 외교관을 뭐 회유를 했든 유혹을 했든 꼬셨든 간에 네. 그 기밀을 수집해내가 끄집어내서 네. 그거를 외부에 알린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국이나 일본, 다른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갖고자 하는 나라들은 야, 저 나라하고 뭐 얘기를 하면 국가 정상끼리 얘기하는 대화도 네. 비밀이 유지될 수가 없구나. 아. 국회의원이 빼내가지고 그냥 금방 까발리는구나. 그 무슨 말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겠습니까? 국제관계에서의 신뢰라든가 국가의 체면이라든가 국익이나 국민의 이런 채통은 네. 완전히 내팽개친 국회의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것이고 아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엄중한 법적 책임, 그 외교부에서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소 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번 문제, 그러니까 한미 정상 간의 내용 중에 뭐 일본 갔다가 온다 안 온다 뭐 그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 차치하고라도 그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정상 간 얘기를 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느 외교관이든 나라든 네. 대한민국하고 대화할 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꺼려하죠. 그리고 속 깊은 얘기는 안 할 테고 그 정상 사이에 내밀한 얘기까지 그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는 30년, 50년 후에 그거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런 대화록도 공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곧바로 까발리고 이거를 그냥 네. 하니 국익과 이익이나 국민에는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철부지 같은 한탕주의다. 그런 인물이 같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뭐 윤상현 위원장도 그렇고 보수 쪽에서도 이른바 보수 쪽에서 비판 많이 하더라고요. 저 이명박 정부 때 네. 외교안보 수석했던 분도 자유한국당에서 출당 조치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네. 그 누구죠? 그 강효상 의원 같은 사람은 출당 조치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외교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들어보면 국익,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말을 계속 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국익, 국민의 이익 이런 것들은 각 당의 당리당량이나 그런 이익을 떠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고 강효상 맨 처음에 이제 한국당 반응이 이게 공익제보라고 했어요. 공익제보 차원이라고 나경원 대표를 포함해서 그 대응을 하다가 이제 조금 좀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뭐가 공익제보예요?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누가 뭐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전쟁을 꾸몄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도둑질하자고 그랬습니까? 뭐 불법 모의를 했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저 초청하고 네. 그리고 아니 그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네. 뭐 그런 내용들인데. 아, 참. 그러니까 참 그 나경원 원내대표도 네. 그 공당의 대표라고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을지 나는 그 식견이나 저 이런 어떤 마인드가 마음 자세가 참 크게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문제 오늘 외교관 그 변호인을 통한 인터뷰 내용들 보도가 됐지만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분위기만 뭐 알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누가 뭐- 외교관은 예. 물론 외교관이 자신의 방어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아닌지는 조사 통해서 30일 조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들었다고 하더라도 들었어요. 막 이런 했다고 다 고조하면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국회 정론관 나와서 기자회견 통해서 얘기한다? 이거는 참 상식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상식이 아니라 그거는 저 국익이나 국민 이익은 네. 안중에도 없는 한탕주의다. 그리고 그 외교관도 네. 아주 혼쭐을 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기밀에 대한 그런 보안 의식이나 그런 저 마인드나 네. 그게 없으면 그 외교는 어떻게 합니까? 한심한 인물이죠 그 사람도.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하게 관련되는 사람들 그 지휘 책임도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 체계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공직이요. 이게 5년 단임제 대통령 제가 되다 보니까 네. 보통 집권 한 1, 2년이 지나면 너무 느슨해져요. 아, 지금 상황 중에 그런 거거든요. 아 이거 뭐 이 정부는 한 뭐 또 한 2, 3년만 있으면 또 바뀐다. 네. 그러니까 딱 복지부동 아니면 대충 그냥 얼렁설렁 음, 그런 넉나간 공직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넉나간 공직자들을 속아내야 될 필요도 있고 네. 확실한 기강이 서야 된다. 이 공직 개념에 대한 공직 질서, 기강에 대한 분명한 공공 부분의 개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예. 공공부문 혁신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30일에 어쨌든 조사 결과 나오고 좀 봐야겠고요. 강윤상 의원은 그 후배가 핍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입장문을 어제 기자들한테 뿌렸는데 자신의 얘기는 안 하고 외교관이 불쌍하다 뭐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해할 외교관이 수가 불쌍하면 없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 네, 네. 불쌍한 외교관은 누가 만들었나요? 그러니까요. 강효상 본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